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확진된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야간 파티 거짓 진술, 제주 3명 이상 집합금지, 동선을 숨긴 제주 목사 부부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주 지역 목사 A 부부가 서귀포 삼방산 탄산 온천을 방문합니다. 확진 판정 뒤 역학조사서 온천 방문 사실 고의로 숨겼다. 당시 온천 이용객이 3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저는 이게 황당하던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서 불법 야간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게스트하우스 확진자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최소 10명 이상. 아니, 저기서 루프탑에서 꼭 술 곁들여서 풀파티 해야겠습니까? 이 와중에 집단 감염입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엄단 차원에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김정희 교수님, 네. 게스트하우스, 사실은 뭐 여행 가면 뭐예요? 젊음의 상징이죠. 모르는 이들과 한데 어울려서 저녁에 건전하게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파티할 수도 있고, 루프탑에서 제주 바다, 밤바다 보면서 파티하고 통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겠습니까? 10명 넘게 나왔잖아요. 지금 숙박업소,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도 숙박업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곳은 객실 자체가 다른 손님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 공간 자체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경우에 따라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식사도 뭐 특별히 마련된 식당에서 조식 뷔페 형식으로 해서 먹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전파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파티를 했다. 이거는 뭐 거의 만약에 감염자가 있다라면 거의 대부분이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게스트하우스 자체를 방문하지 말라라고까지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감염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 중에는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는 감염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죽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일단은 감염이 되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한테 전파가 일어나고 그중에 고위험자가 있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일단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그 진단검사의 양성 음성을 떠나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확진 판정이 되게 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감염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환경들,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마스크를 벗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환경에는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숙박업소들이지만 호텔이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한 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원희룡 지사가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드렸는데, 박정하 대변인께서 제주 부지사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이 조치를 원지사가 꺼내던 배경이 결국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게스트하우스. 초에는 뭐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냈었는데 10인 이상 이제 효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3인 이상이면 사실상 모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 3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얘기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최대치를 했는데요. 지금 제주 지역사회 자체 전파라기보다는 이제 제주 여름철이니까 오구 가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 수도권을 다녀오신 분, 아니면 뭐 관광을 오신 분, 이런 분들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라 굉장한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번 일로 통해서 제주도가 다시 또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게스트하우스 파티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어제 절대 안 된다. 얼마나 파급이 크냐면, 어제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별일 없었느냐라고 이제 안부 전화했더니, 이 친구는 이 총무 파트 직원인데 지금 이 역학조사하는데 지원 나가 있느라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전혀
벌써 매출대 어.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꼭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행정력이 굉장히 지금 다른데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방지하고 또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먼저 좀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역학조사할 때 반드시 동선 숨기지 말고 제대로 해주고 조금 다음에 놀아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좀 예. 쉽게 파티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주 부지사 출신의 박정하 전 대변인은 어쨌든 다음에 놀자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거짓말 한마디에 국가적인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집회 안 갔다 거짓말에 손실 비용이 3억이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확진 판정 받았는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 참석 안 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서 8명이 확진됐고 8명 입원비가 1,128만 원입니다. 확진 A씨 회사, A씨의 딸 학교 등 1,971명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검사 비용이 2억 7,594만 원. 거짓말이 초래한 방역 비용 총 3억 원에 육박하는데 경남도는 이분에게 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처음에 그냥 그 한마디가 야 이거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3억가량. 그러니까 이게 뭐 애초에 안 모였어야 됐고 예. 그냥 모였을 때는 많은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자진해서 오시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신원 공개라든지 안 하고 무기명으로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기회를 드렸는데도 참 저렇게 되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갔다 되는데 한 번에 놓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못 하거든요. 이게 어제 이야기할 걸, 그제 이야기할 걸 하다가 이제 하루하루가 가는 건데 지금이라도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빨리 가셔야 되고 저희 지난 주말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막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뭐 무슨 구청에서 보내는 어디 확진자, 어디 동선 이런 걸 보면서 제 이제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서 걸리면은 제일 부끄러울까? 만약에 걸리더라도 이 정도면은 남북이에 아유 뭐 문의 없어서 그랬구나인데 이 정도면은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이러고 다녔단 말이냐? 그렇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큰데 그거는 나의 개인의 문제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저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자녀, 가족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다 퍼졌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은 잠깐인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기억 못 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가셔야죠. 자진 신고하시고 네. 또 검사 받으시고 네. 철저하게 솔직하시기 바란다. 코로나19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정인 교수님께서 자 2.5단계의 또 강력한 조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는 게 좋고 예. 만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이 놓인 곳이라면 방문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 끝나고 이제 용산역에서 KTX 타려고 가다가 예.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모 식당을 들어갔거든요. 예. 역사 내에 있는. 근데 다른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쓰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 입 이렇게 마스크 아래로 열고 먹고 예. 그다음에 마스크 내리고 그러고 씹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방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가급적 가장 지금은 믿을 만한 게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이면 가지 마시라 당분간은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